네, 코로나19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 제 주변만 봐도 우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 어떻게 추스려야 할까요?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코로나19 얘기 나오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실제 진료실에서도 2월 달에는 말씀하신 일상이 중단돼서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분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져서 그게 정말 현실적인 고통이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감염 재난 상황에서 불안이나 우울, 분노는 정상 반응입니다. 네.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불안 때문에 조심하게도 되는 거고, 자가격리도 지키는 거고. 네. 근데 이때 이제 대개 80% 정도의 사람들은 이 시기만 지나면 깨끗이 좋아지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근육통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있다가 이제 각성이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럼 또 다음날 더 피곤하고 악순환이 되고 이럴 때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좀 답답하고 한 거는 정상적인 거고 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신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급성 스트레스는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달, 2달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면역 체계가 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건강에도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랑 싸울 때 사회적인 신뢰나 서로의 믿음 이런 게 중요한데 이때 분노나 우울이 통제가 안 되면 서로 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공동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에서나 우리 모두한테 스트레스 관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도 전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사실 전염된다는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사실입니다. 기분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기분도 우울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금 그 기분이 나한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뢰감, 행복, 보람 이런 것도 주변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걸 전파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신뢰감, 행복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고 싶어도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가끔은 술도 좀 마시고요.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이런 그 불안감, 걱정, 우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감염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말씀하신 그런 고립이나 격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접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SNS를 통하던 전화를 통해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연락을 유지하는 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이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 장애인 이런 분들을 챙기면서 이분들을 챙기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또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진이나 방역진을 응원하고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저희가 올라갔던 스트레스가 아주 감소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가장 이타적이지만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더라도 SNS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좀 하는 네.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체 활동을 좀 늘릴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우울증 예방에 가장 검증된 방법은 운동입니다. 네. 우리 뇌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한 것인데, 근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나 안 움직이고 또 하루 종일 뉴스만 본다. 이런 거 예.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 안에서라도 아니면 안전한 야외에서 조금 거리는 두지만 운동을 하는 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지 마라. 네. 가끔 나와서 산책도 하고 네.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좀 하고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걱정이에요. 예. 방학이 길어지면서 계속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또 게임만 합니다. 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들도 뭐 일은 일대로 또 아이를 돌보는 부담은 또 커진 네.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누가 한 명이 독박을 쓰지 않게 서로가 좀 배려하고 예. 또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뭐 굉장히 힘들지만 이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의 재난을 또 겪을 겁니다. 예. 그때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말이 아니라 했던 행동, 그 태도를 보고 기억할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가 때로는 솔직하게 이래서 엄마 아빠도 힘들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예. 아이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거, 또 이때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공감을 하는 기억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재난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집에만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또 서로 짜증이 나고 그러면 예. 다투기도 하고 꾸짖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좋은 변화도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갑자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갈등이 대부분 커집니다. 예.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감염 때문에 격리됐던 가족들에게서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현재 이 상황은 아이들도 나도 다 힘든 거구나.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힘들어서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현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 확진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오죽할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또 감염된 사실만으로도 불안한데 자신의 가족, 직장 또 잠깐 들렀던 이웃들한테 또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이런 미안함까지 또 굉장히 크다 그래요. 이분들도 마음의 좀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감염에 대한 편견은 워낙 오래돼서 거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때 이겨낸 분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로서는 계속 투병기를 찾았는데 여태까지 실명으로 딱 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것도 그분은 스페인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 아무도 투병기를 실명으로 안 올린 거거든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커다란 심리적 또 현실적 부담을 느꼈는지를 거꾸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 실제로 또 피해를 줬다. 이런 여러 복잡한 감정과 또 일상이 중단됨으로써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확진을 경험해서 환자로 이겨내신 분들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꼭 도움을 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청해야 되고 네.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받아들이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마음의 좀 병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바이러스를 압도적인 검사로 찾아내는 거는 뭐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해 왔다면 이 시기 마음이 아파서 문제가 생기는 분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절망하지 않게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서비스랑 연결하는 노력 이게 필요하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데 내가 이게 괜찮은가 싶은 분은 1577-0199 정신건강 1577-0199 예,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서 벌써 4만 명이 넘게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예,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진자나 또 유가족분들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